모두 할 말을 잃지 like you 4차원 이상의 기적의 뷰 달콤히 찍어문 빛이 퐁듀 보이기 시작한 음의 색도 예민해진 girl 느껴 뚜렷한 색감과 여섯 번째 감각 Tonight is the night 견갑질어도 좋아 더 민감히 굴러 바톤은 숨기지 말아줘 너무 아름다운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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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 너무 아름다운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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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 더 보여줘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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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 너무 아름다운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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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 너무 아름다운 그곳으로 너무 아름다운 데려가줘 더 보여줘 down 더 보여줘 너무 아름다운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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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 저 하늘에 꽃배 접는 이 바다 병에 담는 시간도 편히 걷는 꿈들을 이뤄낸 상상한 게 모두 전부 보여줄게 이제 말해봐 예민해진 걸 느껴 은근한 촉감과 끝없어진 감각 Tonight is the night 있어봐도 좋아 잠들었던 감각 한결 넘어서 그 순간 너무 아름다운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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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 너무 아름다운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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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새롭게 날 보여줘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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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 너무 아름다운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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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 너무 아름다운 그곳으로 너무 아름다운 데려가줘 더 보여줘 down 더 보여줘 너무 아름다운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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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 지루함에 익숙해져 특별함을 잊었잖아 이제 천천히 고개를 들어줘 내 두 눈에 맞춰 너무 아름다운 그곳으로 너무 아름다운 그곳으로 데려가줘 처음이겠지 like you 별빛의 향과 맛을 본 것도 향기에 무게 느낀 것도 소리의 색과 모양 본 것도 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 기자입니다. 네, 엄조원입니다. 오늘은 샤이니의 노래로 출발했어요. 네, 뷰였고요. 네. 미경님 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둘둘둘둘 이벤트 다 알고 계시죠? 어제 댓글창에 계속 올라와요. 네, 어제 그제 설명드렸으니까 오늘은 그거 설명드릴 시간이 좀 없겠어요. 오늘 우리 정철진 평론가가 출연을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그쵸. 애정하는 양효걸 기자가 출연을 하게 됐는데 양효걸 기자가 오랜만에 출연이라 아주 뭐 불량 욕심을 잔뜩 냈습니다. 그래서 저 탈모 아닌데? 데드크로스님이 둘둘둘둘 이벤트까지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싸울까요? 왜? 탈모라고 탈모 아저씨 나오래요. 그래서 지금 예민한 거구나. 네. 나 탈모 아닌데. 홍금표님은 이미 아이패드 잘 쓸게요 하셨습니다. 네. 아이패드 받고 싶다. 현아님이 주원아 나 머리 멋져요 하셨습니다. 네, 아니 네. 멋진 건 괜찮은데 탈모인가? 큰일 났네. 예민한데. 네. 탈모 잡은 좀 써야겠다. 자, 낮에 눈에 띈 뉴스 빨리 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뭐 배달앱 쓰는 건 마찬가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해서 갖고 왔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아침 5시 50분에 뉴욕에 위치한 한 푸드트럭에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샌드위치와 소고기 버거를 주문했는데 우리 요청사항 이렇게 적잖아요. 적죠. 요청사항 적는 거에 이상한 글이 적혀 있었어요. 뭐지?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경찰을 불러달라. 경찰들과 함께 배달해달라. 경찰인 것을
티내지는 말아달라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불길하다. 또 무슨 일일까요? 근무자가 주문을 확인하고는 이거 좀 뭔가 누군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같은데 생각을 하고 사장한테 연락해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더니 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장난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혹시 모르니 후회하는 것보단 안전한 것이 낫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6시 40분에 푸드트럭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용의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구출하고 피해자가 주문자죠. 용의자 33살 캐모이 로열이라는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나 보다. 몇 주에 걸쳐 데이팅 앱을 통해서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한 다음에 흉기로 이 여자들을 감금하고 목을 조르고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2건의 성폭행, 불법 감금, 납치, 흉기 소지 등 27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앞서서 또 다른 여성에게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서 고소당한 상태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배달앱 회장이 푸드트럭 사장에게 감사금 $5,000를 전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네요. 배달앱으로 이런 일도 있구나. 곤경에 처한 사람이 전화를 못하니까 휴대폰으로 이렇게 그럴 수 도움을 있겠어요. 요청한 사례였습니다. 네네. 자, 정철집 평론가 개인일정상 못 나오는데 양효걸 기자 오늘 너무 준비하게 감사해요, 때문에 진짜. 네. 네. 딩딩대학의 양효걸 기자와 8초 후에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코너는 딩딩대학이지만 복잡한 경제 금융 소식 정리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네. 양효걸 기자 나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자. 네,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원하시면은 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전화 받으신 거 아니죠? 오늘 아닙니다. 아침에 아니고 지난주 지난주에 금요일에 그렇게 무례하진 왠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침에 전화해도 올라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올라와. 정말 다시 아까 한번 배달앱 감사합니다. 얘기도 아까 있었는데 네. 비슷하게 올라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배달앱 같은 양효걸 네. 기자. 자, 지금 뭐 금융시장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뭐 최저점 더 낮췄습니다. 이게 우울한 소식만 전해드려서 좀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요즘에. 없어요. 네. 근데 경기가 이제 좋아지면 좋은 소식도 전해주시겠죠. 네. 2,400선이 무너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는 2,300선까지도 위협하는 소식이 보이는데 2,200대로 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2,300선에 바짝 붙은 오늘 종가가 2,314포인트 코스피. 거의 다 내려왔네요. 네, 그래서 이 충격이 좀 계속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4% 넘게 그러니까요. 이게 하락을 하면서 714포인트로 마무리가 이것도 됐습니다. 연중 최저점이죠. 네, 연중 최저점이고 이게 사실 미국발 금리 충격인데 그렇죠. 이게 연쇄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사실은 한번 어제 새벽에 반등을 한번 했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이 아니냐 말은 많았지만 어쨌든 반등을 한번 했고 다만 이제 오늘 새벽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는 한 소폭 0.15% 정도 떨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한없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네. 이게 과연 맞는 거냐라는 이제 볼멘 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게시판 같은 데서는 아니 미국장이 반등해도 국내장은 바닥이고 미국장이 떨어지면 우리는 지하실로 파고 들어가냐? 이 코스피만 왕따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소외가 돼요? 보통은 미국 증시 따라 우리 증시도 가는데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원래는 이제 미국 증시랑 우리나라랑 뭐 동조화 현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네. 간밤에 새벽에 미국 증시가 오르면 이 코스피도 좀 훈풍이 불고 뭐 이런 상황이 일반적인데 사실은 더 심한 게 우리 국내 증시 하락폭이 세계 주요국 중에 가장 큰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하고 동조화해서 탈동조화가 된 것뿐만 아니라 이 전체 어떤 세계 주요국 중에 하락폭이 가장 크다. 그래서 좀 짚어보면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연초 이후에 코스피 하락률이 20%를 넘었습니다. 21%인데 다우도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16% 정도거든요. 게다가 뭐 상하이 증시나 영국보다도 훨씬 많이 떨어졌고. 근데 이게 6월달 기준으로 좁혀보면 더 하락폭이 12.8% 떨어졌는데 주요국 증시 중에는 이렇게 두 자릿수로 떨어진 데는 아직 없거든요. 6월달에.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만 좀 굉장히 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지금 여기 댓글창에 에릭킴님께서 7월 안으로 2,000선도 보겠다 잘하면 오늘 2,000선 얘기도 기사도 나오긴 나왔더라고요. 네, 2,000도 위에 뭐 위태위태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 사실 지금은 모든 어떤 이 전망이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네, 보수적으로 가는. 예. 2천선은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네. 워낙 이제 바닥을 모르게 계속 추락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러게요. 일단 그러면 왜 왜 우리만 이런 이렇게 걸까? 떨어지냐? 근데 지금 터진 악재들이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에 굉장히 악영향을 주는 것들만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씩 보면은 고유가는 수출 많이 하는 나라의 쥐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수출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 직격탄을 일단 맞을 수밖에 없고 에너지 가격 상승에 사실 우리가 완전히 노출돼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크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봤을 때 이거 한국 돈 빨리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국제유가가 계속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심상치 않으면 야 가장 타격받는 증시 어디야? 했을 때 원픽으로 사실 한국이 네. 꼽히는 거라서 불안해지는 거구나. 우리 증시를 지금 무섭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2천억 원 정도 순매도를 했거든요. 네. 외국인 투자자가 7천억 원, 8천억 원 막 계속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가 한국 증시를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다. 그렇네요. 예. 네. 그러면은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서둘러 떠나면서 증시가 막 출렁인다는 네. 얘기인 건데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수출 중심의 경제 네. 구조 이것도 한몫하고 있다는 건 거죠. 게다가 제가 요것만 있으면은 이 정도는 아닐 텐데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또 많이 의지하고 있는 산업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첨단 산업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기술주의 하락과 굉장히 연동이 돼 있다. 그럼 여기서 개념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 기술주 성장주, 다른 말로 성장주와 가치주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일단 기술주는 어떤 거냐면 미국에 보면 테슬라 앞으로 뭔가 비전을 심어주고 뭐 발전할 것이다. 네. 예,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은 지금 당장 가치보다는 앞으로 터질 가치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미래 기대를 먹고 사는 주식이 사실 기술주고 첨단 산업. 그다음에 가치주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아무리 불경기가 와도 밥을 굶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품이나 아니면 이제 필수재, 수요의 기반을 둔 이제 주식들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가치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증시를 딱 놓고 봤을 때 외국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는 주식은 기술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증시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빠질 때는 우리나라가 더 크게 빠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그런 원인들이 조목조목 지금 지적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원인을 하나 좀 더 첨언하자면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거는 우리나라 경제가 또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데 사실 기술적으로나 이런 데는 안보적인 측면 미국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산업적으로 이제 수출이나 이런 건 또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중이 지금 다 안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이 사이에 낀 한국은 더 안 좋겠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식 시장에서 썰물처럼 좀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복합적인 요인이 지금 분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상은 아직 안 보나요? 좀 이따가? 네네네. 그러면 이 얘기도 해보죠. 증시도 증시인데 환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1,300원 선 돌파. 아니 이거는 저도 사실 경제부에서 기사 경제부만 많이 하셨지만 어떻게 1,250만 넘어가도 사실은 오늘 리포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다가 뭐 70 넘어가면 무조건 하자. 근데 80에는 이거 좀 위험 신호인데. 근데 1,300. 근데 1,300원을 지금 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경제가 이제 본격적 궤도 오른 이후에 딱 3번 있었거든요. 3번이요. 네. 그 중에 한 번이 97년 IMF 외환위기 때.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그 엔화 때문에 저희가 약간 1,300원까지 친 적이 있었습니다. 2000년 초. 네. 그 다음에 바로 2008년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1,300원을 칠 때는 보통 상황이 아니다. 위기 상황에 준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아까도 이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얘기해드렸지만은 이 환율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또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수출이 전부 외국하고 이제 무역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벌어들이는 건데 그래서 오늘 1,300원 돌파했다는 거는 그만큼 또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수출이 되게 잘 되고 있을 때는 환율이 오르면 오히려 이득이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수출 자체도 어려울 때 환율까지 올라가면 이제 원자재 수입하에서 만들어 수출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게 다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지장군님이 또 정확한 지적을 또 해주셨는데 이게 환율이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출 말씀하셨지만 환율이 이렇게 좀 수치가 뛰면 우리 이제 그 원화가 이제 싸지면 수출 기업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해외 물건 팔 때 우리나라 물건 가격이 싸지니까 훨씬 이제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지만 이 수입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환율 관련 리포트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장시작 10분 만에 1,300원에 도달했습니다. 장중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 도달한 건 지난 2009년 7월 이후 13년 만입니다. 지금도 환율은 1,300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매일 연고점을 깨며 환율이 급등하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늘 환율 상승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환율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 등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시 시장 안정 노력을 실시하는 한편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높아지는 건 그만큼 원화 가치가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할 때 더 많은 돈을 줘야 합니다. 원료 수입 단가가 높아지는 만큼 안 그래도 치솟고 있는 소비자 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겁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4%,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있는 국제유가와 이런 높은 환율을 감안하면 머지않아 물가 상승률은 6%를 넘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가파른 물가 상승세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고 그만큼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 수입은 증가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는 둔화하면서 무역 적자 폭은 확대되고 있어 하반기 경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리포트 지금 채팅창에 뭐 이렇게까지 폭락하다가 정말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러 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 이제 서킷 브레이커는 이제 그 어떤 주식 시장의 당일 장이 열렸을 때 변동성이 너무 크면 그래서 막 10% 이상 막 폭락한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 일단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나 이런 피해를 좀 어떻게 최소화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일단 사람들이 막 투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게. 약간 이제 비이성적인 투매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약간 이제 막는 거고 사실 그래서 상한가 하한가 제도도 사실 코스피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낙폭이 30% 이상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사실 이 장내 거래에서는 좀 막아놓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폭락이 계속되면은 또 안심할 수가 없죠. 그렇죠. 또 종목별로. 건빵님이 금 사놨는데 다행이네 하셨더니 카미리님이 금도 떨어지고 있어요. 달러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또 쓰시고 지금 뭐 다들 오늘 채팅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알찬하루님 2250까지 가나? 뭐 지금 뭐 아까 효걸 선배 말씀하셨지만 2000대가 무너지네 만에 지금 이런 정도라서 여하튼 지금 이 환율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요동치는 게 저희가 뭐 불안하고 무서운 게 물가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제 수출은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 조금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역시 수입할 때 외화로 바꾼 다음에 원화를 거기서 외국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국내로 들어와서 팔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똑같은 물건 살 때도 옛날보다 많은 원화를 줘야 사실 물건 하나를 받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수입 물가가 굉장히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자체도 올랐는데 환율까지 뛰었으니까 2배로 뛰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만 봐도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4%고 생산자 물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제 도매 물가라고 이제 표현을 저희가 하는데 이 공장 돌리고 기업하시는 분들이 원자재 사올 때 이 물가를 이제 저희가 생산자 물가라고 하는데 이게 거의 한 10%에 육박하거든요. 9.7%가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잘 아시겠지만 이 생산자 물가가
약간의 시차를 두고 또 소비자 물가에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서너 달 후에. 서너 달 후에.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라는 이제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입품 가격이 비싸져서 물가가 오르면 이걸 이제 경제학에서 이제 수입된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물가가 어려운데 거기에다 기름을 약간 붓는 격이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수입 물가 비싸졌다고 안 쓴다고 해도 수입품 자체를 아예 끊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예견되는 상황을 약간 한 발 앞서서 겪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 근데 일본이 사실 엔화가 어떻게 보면 정말 기축통화 중에 하나다 싶을 정도로 글로벌이 안전자산이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뭐 경기 침체 오면은 엔화부터 막 사들이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지금은 엔저가 굉장히 심해져서 이 최근 1달러당 엔화가 136엔을 돌파했거든요. 이거는 136엔. 2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보면 하나로는 이게 일본의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금리를 올리거나 대응을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이걸 해석하는 경제학자들은 예전에는 일본이 굉장히 이제 나라가 부강하고 안전하고 절대 안 망한다 이런 어떤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아예 좀 깨진 거 아니냐. 왜냐 이제 성장 엔진이 더 이상 안 돌아갈 거다 앞으로도 이런 어떤 믿음이 깨진 거다 이렇게 보는 측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까 저희 얘기했듯이 저희보다 앞서서 약간 이런 걸 겪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지 관련 리포트를 잠깐 보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이곳은 도쿄에서 가장 가격이 싸다고 알려진 과일 가게입니다. 다른 곳에 비해선 가격도 덜 올린 편입니다. 하지만 아보카도는 1년 전 80엔에서 168엔으로, 파인애플은 398엔에서 480엔으로 올랐습니다. 체리는 너무 비싸져서 아예 판매대에서 빼버렸습니다. 食用油はこの1年ちょっとの間に7回ぐらい上がってるんですよ。値上がりの幅としては本当に200円ぐらい上がってるんで、1本あたり本当に考えられないほど上がりましたね。 도쿄 인근 사이타마현의 젖소 농장에 갔습니다. 배두와 옥수수가 원료인 배합사료는 모두 수입해서 들어옵니다. 가격은 2년 전 톤당 25,000엔에서 지금은 41,000엔이 넘었습니다. 근처 몇몇 농가는 소 사육을 포기한 곳도 있다고 했습니다. 今現在でさえ過去十何年かで一番配合の飼料の値段が上がっているところに持ってきて円安の問題でもっともっと値上がりをすることが予想されておりますので大変心配しております。 젖소 사료값이 오르면 우유도 비싸집니다. 고기와 과일도 다 가격이 오르면서 학교 급식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 끼에 290엔으로 원가가 정해져 있는 초등학교 급식. 센다이시의 한 초등학교는 돼지고기보다 싼 닭고기로 메뉴를 바꿨고 생과일 대신 통조림 과일을 내놓고 있습니다. どうしても量が減らされてしまうと子どもたちの楽しみも減るような感じがしますので 서민들이 자주 찾는 120년 된 교토의 대중 목욕탕. 매일 가스로 물을 끓여왔는데 가스 요금이 1년 새 20%가 올랐습니다. 가스값을 감당 못해 이제 장작을 떼기로 했습니다. オイルショックの時でもドーンと急激に燃料が上がったのでそれと同じようなところですね今. 침체된 경기를 죽일까 봐 일본은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해 여전히 마이너스 0.1%의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환율 1,300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걸 보니까 국내 물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수입된 인플레이션 이게 곧 닥칠 텐데 대비를 단단히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 지금 댓글에 보면은 워낙 또 이 많이 잘 아는 분들이 많아서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이다 이런 말씀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아베 때 이제 세계 화살이라고 해서 무제한 양적 완화, 물가 올라갈 때까지 돈 풀겠다. 그래서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무리수를 둔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떤 그 큰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돈을 워낙 많이 풀었기 때문에. 저게 우리한테도 저런 게
저런 상황이 오지 않겠냐. 그렇죠. 이 불안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합 사료 뭐 가격이 올랐다. 이것도 전부 이제 사료도 수입해서 쓰다 보면 수입 물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 예를 들어봤을 때 수영장의 깊이가 1m다. 네. 그러면 위험수일까요, 아닐까요? 1m까지는 1m. 아니죠. 근데 만약에 어린아이가 수영장에 있을 경우에는 기준이 달라져 버리면 1m도 그렇죠.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 펀더멘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물이 차올 때, 저희가 위기가 올 때 그만큼 기초 체력이 있느냐, 그다음에 얼만큼 버틸 수 있느냐. 그러면 다시 좋아질 때까지만 버티면 또 살아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초 체력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증시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는 게 2000선 아래로 내려갈 거다. 그 정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아니다 반등할 거다. 이거는 야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제조업이 아직 살아있고 한데 충분히 버티는 힘이 있다. 여기서 낙관론과 비관을 지금 갈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앞으로 아니겠어요? 이게 뭐 2008년 금융위기만 해도 사실 정확한 이벤트가 있었던 거잖아요. 리먼 브라더스라는. 근데 그리고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든가. 근데 지금은 그런 정확한 큐거리나 그 이유가 있는 상황이 아닌데. 맞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만 해도 그 금융 시스템이 망가졌죠. 그래서 파급은 엄청나게 컸지만 그걸 이제 다시 고치니까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상 궤도로 올라왔는데. 근데 지금은 그게 지금의 이벤트는 그 전쟁 아니에요? 이 이벤트는 어떻게 보면 그냥 경제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 갈등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코로나까지 영향을 줘서 모든 게 다 얽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겨울에 좀 단단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내년이나 내후년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고 특히 이제 미 연준의 이제 파월 의장도 공식적으로 불경기를 예측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미국 경제 뭐 스트롱하다, 괜찮다. 뭐 물가 좀 올라도 버틸 수 있다. 아까 펀더멘탈 괜찮다 이런 얘기 하다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불경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아까 엎친 데 덮친 격.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도 안 좋아. 그러면은 쉽게 표현하면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그렇죠. 그런 엎친 데 덮친 데 상황이 어떻게 보면 계속 올 수 있다라는 거고. 아까 일본 사례를 보면서 저희가 좀 앞에 영상을 볼 시간은 안 될 거예요. 시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만 좀 전해드리면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에너지 가격 폭등을 겪은 영국은 그 전조가 지금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도가 아예 멈춰 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가가 이렇게 막 오르다 보니까 뭐 10,000원짜리 한 잔 가지고 점심 먹기가 그냥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임금이 좀 서서히 오르면 숨통이 트이지만 임금도 안 오르면 이 압력이 계속 쌓이다가 결국은 터질 수밖에 없다. 이 돈 주고는 난 못 살겠다. 임금을 올려달라. 전 세계에서 시위가 전 세계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길어지면 임금 인상 요구가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요금을 그렇다고 계속 올릴 수는 없고 그러면 비용에 대한 걸 계속 누를 텐데 그러면 그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사실 그러면 임금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월급 가지고 나 도저히 생활이 안 된다라는 판단이 되면 임금 인상 요구를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잘 타협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약간 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영국이 겪고 있는 상황으로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볼륨이 너무 작다는데 괜찮죠? 제 볼륨? 네. 이제 1분 반밖에 안 남아서 여기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해야겠네요. 같아요. 비정기 깜짝 출연이 굉장히 신선합니다. 양효걸 기자가 자주 비정기 깜짝 출연으로 가족 같은 분이어서 올라오는 몇 분 안 걸리고 오셔도 금방 올려오실 수 있으니까 다음에도 또 프리데스크를 빠른 시일 내에 또 빛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8초 후에 오겠습니다. 자, 1분 10초. 빠르게 가볼까요? 오랜만에. 네. 뉴스데스크도 경제 뉴스가 엽니다. 그만큼 상황이 엄혹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양효걸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본 것처럼 지금 상황 정말 아주 안 좋습니다. 아까 양효걸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가 닥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소 부드러운 착륙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와 선을 딱 그어왔었는데 그런데요? 오늘 새벽 미 상원에 출석해서 경기 침체는 확실히 하나의 가능성이다. 바뀌었네요. 연착륙은 매우 도전적인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경기 침체가 공포가 퍼지면서 우리 오늘 주가도 폭락을 한 거였고요.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진 가운데 아까 얘기한 얘기대로 생산자 물가까지 1년 전 대비 9.7% 올랐기 10%. 때문에 지금 뭐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하반기에도 꺾이지 않을 거라는 것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 경제 전체에 아주 막막한 기운이 드리워져 있는데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이 부분 집중적으로 해부하고요.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좀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허위 매물 오늘도 속보 마련돼 있습니다. 도대체 이 중개업소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아주 집요하게 추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실체가 오늘 드러납니다. 네. 뉴스데스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 소식까지 준비되어 네. 있는 본방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